함수의 매개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변수라는 개념과 함수라는 개념은 살펴봤는데 매개 변수라는 좀 새로운 개념이 소개가 되네요. 자, 일단 매개 변수가 무엇인지를 정의해 보면 매개 변수라 함은 함수가 호출될 때 함수 호출 측으로부터 호출된 함수가 인수를 전달받기 위해 정의된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자, 쉽게 비유를 들어봅시다. 복사를 담당하는 길동이라는 비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내가 길동이에게 길동아 출석부 좀 복사해줘 라고 넘겨주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길동이라는 비서를 호출하는 측인 것이고 복사할 거리로 출석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복사를 담당하는 함수 역할을 하는 것이 길동이라는 비서가 있는 것이고 길동이는 내가 전달해준 문서를 가지고 가서 복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동이를 호출을 할 때 전달해주는 복사할 거리인 출석부가 인수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그 인수를 받아야 되겠죠. 길동이는 복사하러 가기 위해서 내가 전달해준 것을 잘 어딘가 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전달해준 출석부를 어떤 그릇에 잘 담아가기 위한 그 그릇을, 그 변수를 우리는 매개 변수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한마디로 본다라고 하면 매개 변수라 함은 함수 호출 측으로부터 전달되는 인수를 전달받을 목적의 변수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지난 영상에서는 모든 함수에 대해서 매개 변수를 두지 않았었어요. 변수라는 개념을 아직 배우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저 함수 안에서 모든 내용을 다 직접 처리를 해버리고 말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일만 출력을 한다라고 하면 맨날 똑같은 내용만 출력을 해버리고 마는 한계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함수를 호출할 때 호출 측에서 함수에게 내가 길동이에게 너 이거 가지고 가서 일 좀 해줘 라고 전달하는, 즉 인수를 전달하는 일을 수행을 해볼 것이고 그 인수를 함수 측에서는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매개 변수라는 걸 통해서 받아서 활용을 해보는 방법으로 함수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볼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print라는 함수의 사용을 통해서 함수 호출 시에 인수를 전달하는 방법은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주된 관심사는 함수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길동이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일을 시킬 때 너 이거 가지고 일을 해 라고 전달을 해주는 거리들을 어떻게 전달받아서 사용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매개 변수는 그러면 어떻게 정의하면 되느냐? 우리 파이썬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그저 어떤 이름의 변수에 무슨 값을 집어넣을 것이다 라는, 즉 초기 값을 변수에 대입하는 행위를 통해서 변수를 하나 선언할 수 있었어요. 우리 함수의 인수를 받을 변수는 바로 이 함수의 정의 구문에서 함수 헤더 부분에 어떤 이름의 함수를 정의한다 라는 구문이었었잖아요. 자, 이때 함수 이름 옆에 나오는 괄호 안에다가 내가 함수 호출 시 전달되는 인수를 전달받을 각각의 매개 변수들을 쭉 나열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인수가 없으면 저 괄호 안을 비워두면 되는 것이고 인수를 하나 갖는다라고 하면 변수 이름 하나를 지정을 해주고 2개 갖는다라고 하면 이름 2개를 콤마로 구분을 해서 나열을 해주면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변수 하면 이름 이퀄 값의 형태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서 얘기했듯이 여기에 지정한 변수들은 여기서 값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호출문에서 인수의 값이 전달이 되어진다 라고 했어요. 자동으로 함수 호출문에서 전달된 값을 담을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변수들의 목록에다가는 그저 이름만 나열하면 되는 것이지 이퀄 사인이나 값들을 기본적으로 써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러 개의 인수를 갖는다라고 하면 각각의 인수들이 순서대로
1번 인수가 1번 매개변수로, 2번 인수가 2번 매개변수로 각각 전달이 되어질 것이고, 좀 더 정확하게는 함수 호출문이 먼저 정의되는 거예요? 함수 정의가 먼저 정의되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해서 이 구문을 먼저 작성하고 나서 함수 호출문을 써요? 아니면 함수 호출문을 먼저 쓰고 나서 얘를 정의하게 돼요? 우리가 스크립트 모드로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했을 때 보면 반드시 함수 호출문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이와 같은 함수의 정의를 먼저 기술을 해줘야 되는 것이었죠. 따라서 어떤 함수의 매개 변수 개수만큼 함수 호출문에서 인수를 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업무 협약을 맺을 때 내가 복사를 담당하는 너에게 복사할 문서와 복사할 매수를 전달해 주겠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업무 협약을 하는 순간에 길동이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일을 시킬 때 첫 번째로 복사할 거리를 전달할 것이고 두 번째로 복사할 매수를 전달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석부와 10이라는 숫자가 적힌 종이 쪽지를 전달받았다라고 하면 길동이는 뭐를 복사해야 하라는 거야? 아니 둘 다 복사하는 건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출석부를 10장 복사하면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정의할 때 이 함수에게 어떤 값들을 넘겨줘야 하는지를 미리 계획하게 될 것이고 그 개수개만큼 적당한 매개 변수들을 함수 헤더 부분에 나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나열되어진 매개 변수에 기반해서 실제 이제 그 함수를 사용을 할 때 이 함수는 이러한 데이터를 이러한 순서대로 넘겨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서 사용을 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함수 구형부에서는 다시 가봅시다. 자, 이 함수를 정의한 이 문장들에서는 이 함수가 수행해줘야 될 문장들인 거잖아요. 뭔가 나름대로의 일을 처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매개 변수로 전달된 내용들을 가지고서 뭔가 일을 처리를 해줘야 될 것이에요. 자, 얘가 복사하는 함수다 라고 한다면 복사할 거리를 전달받았는데 전달받은 복사할 문서는 전혀 거들떠도 안 보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주구장창 해본다 라고 하면 이 함수는 의미가 없을 것이에요. 내가 길동이에게 길동아 출석부 10장 복사해줘 라고 전달을 해줬는데 정작 길동이는 가가지고서 놀다가 왔다. 아무 의미가 없죠. 뭔가 복사를 하긴 했는데 자기 손바닥을 복사해 온다라든가 혹은 출석부를 복사하긴 했지만 한 장만 복사해 온다라든가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해서는 함수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내가 전달해준 현재 홍길동이라는 비서 입장에서는 일을 시키는 내가 전달해준 내용들을 가지고서 주어진 일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뭔가 일을 했다라고 해서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수를 정의할 때 반드시 매개 변수로 전달된 값들을 함수에 포함되어진 문장들 사이에서는 사용을 해줘야 할 것이고 만약에 어떤 매개 변수를 전혀 안 쓰고서도 그 함수가 해야 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예 받지도 말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필요한 것을 굳이 함수 호출을 할 때 전달해 줘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길동이에게 복사를 시키면서 복사할 문서와 복사할 매수를 전달하는 것 외에 예를 들어 분필을 하나 전달을 했다. 어쩌라고요? 그렇게 일을 할 때 필요 없는 것은 아예 받지 않게 함수를 작성을 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또 바르게 함수들을 정의하고 사용을 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 매개 변수를 갖는 함수의 간단한 예를 들어봤어요. 자, 현재 스크립트 모드로 코드를 작성을 했다라고 했을 때 show라는 함수의 정의, 즉 선언문이 있는 것이고 이 구문은 현재 show라는 함수의 몸체에 속해 있는 함수인 거죠. show라는 함수에 포함되어진 블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스텝 들였었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것은 show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함수 이름 괄호 형태가 되는 거니까 함수 호출문이 두 개 오는데
이 두 함수 호출문은 현재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첫 컬럼에 맞추어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얘는 이 함수를 정의하는 구문과 같은 급수의 문장들인 것이죠. 즉 함수 내부에 포함된 문장이 아니라 독립된 문장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수행되었을 땐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show라는 부분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런 함수가 있구나, 이 함수는 이런 동작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그냥 파이썬 해석기가 확인을 하고 넘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소위 업무 협약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비로소 show라는 문장을 만났을 때 여기 이 구문이 처리되면서 print라는 문장이 출력이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print라는 함수를 지금 당장 실행해라가 아니라 나중에 show가 호출되면 print라는 함수를 호출하겠다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출력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처음으로 show라는 문장이 실제 처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show라는 함수 호출문이 일어나면서 인수로 현재 이 show라는 함수는 봤더니 매개 변수를 하나 갖고 있는 함수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호출을 할 때 하나의 매개 변수를 꼭 지정을 해준 거예요. 현재 show 괄호 11이라고 써줌으로써 우리 인수는 함수 호출문의 괄호 안에 여러 개의 인수가 있으면 콤마로 나열해서 하나의 인수가 있으면 그 자체 하나를 써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1이라는 값을 인수로 지정을 해주면서 함수를 호출해주는 문장이 된 것입니다. 자, show라는 함수 호출문을 만나게 되어져서 show라는 함수 호출문이 수행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현재 흐름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일단 여기서 대기한 상태에서 제어의 흐름이 함수의 몸체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어요. show라는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찾아가 보는 거예요. 우리 실제 생활에서 비유할 때는 함수를 호출하는 측과 또 함수가 수행되어지는 측이, 즉 나와 길동이가 서로 다른 존재여서 각자 어떤 작업들을 병행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지만 우리 컴퓨터는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작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서 실제 뭔가 명령들을 처리할 수 있는 CPU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흐름으로 쭉 진행되다 보니까 현재 show라는 함수가 호출되어지게 되면 이제 이 호출 측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제가 일을 해가지고 와야지 나머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기하게 되는 것이고, show라는 함수 호출 측으로 제어의 흐름이 넘어가되 이젠 그냥 제어의 흐름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수의 값이 매개 변수로 복사돼서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11이라는 값이 파라라는 하나의 변수로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파라 이퀄 11과 같은 형태의 동작들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파라라는 변수가 11이라는 값을 갖는 채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라라는 변수를 가지고서 주어진 문장, 즉 print라는 출력 문장을 처리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화면에 넘겨받은 값은 11이다 라는 내용이 출력이 되는 것이에요. 자, 현재 함수를 구성하고 있는 마지막 문장이 처리가 되어지면 이제는 어떻게 돼? 다시 호출축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show라는 함수 호출 다음의 위치로 복귀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있는 문장 show a라는 이번에는 a라는 문자를 함수의 인수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어져요? 다시 한번 show라는 함수의 몸체 쪽으로 제어의 흐름이 넘어가면서 이번에는 파라라는 변수에 a가 전달되어지니까 출력문이 수행되어질 땐 이제 넘겨받은 값이 a다라는 형태로 처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함수가 호출되면서 제어의 흐름, 즉 어떤 문장이 수행되어지는지도 바뀌어지고 더불어서 값도, 데이터의 흐름, 하나의 데이터가 다른 쪽으로 전달되어지는 일도 일어나다 보니까 좀 복잡해져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복잡함은 왜 수반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비서를 잘 고용하기 위해서 비서와 내가 또 직원과 내가 일을 적절하게 책임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아주 크고 복잡한 문제도 좀 더 간단 명료한 형태로 나누어서 사용을 하기 위한 기본 기술이다라는 것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지금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출력문을 갖는데 굳이 함수를 정의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정의를 해놓는다라고 하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값들을 출력할 때 지금은 넘겨받은 값이라고 썼지만 그걸 다른 내용으로 바꾸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저 요 show라는 함수의 요 내용만, 요 메시지만 바꿔주게 되면, 그리고 함수들을 호출하면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수정한 효과들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실질적인 예제를 작성해 봅시다. 현재 스크립트 모드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할게요. 파일, 뉴 파일 해서 새로운 창을 띄워봤습니다. 자, 함수를 사용할 때 보면 일단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과 그리고 주 프로그램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뭔가 구체적으로 함수를 이용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프린트에서 여기서 시작과 프린트 끝을 출력해 보도록 하고, 이 시작과 끝 사이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해보겠다 라고 작성을 해 볼 거예요. 함수를 하나 정의할 것인데 define 정의하기를, 자, show message라는 함수를 하나 정의해 봅시다. 자, 이 함수가 하고자 하는 일은 간단한 환영 인사 메시지를 출력을 해 볼 것인데, 프린트해서 hello 라고 할 것인데, 각각의 환영 인사를 매번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길동이에게는 hello 홍길동, 또 찬수에게는 hello 찬수, 이런 식으로 이 함수를 호출한 사용자의 이름을 기반으로 해서 함수를 구동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그리고 나서 함수를 호출하기를,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자, 이런 함수가 있구나 확인하고 시작이라고 출력하고 show 메시지 호출하니까 헬로우 찬수라고 호출을 하고 그리고 끝날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자, 적당히 저장하고 실행을 하면, 그렇죠, 시작, 헬로우 찬수, 끝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자,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길동이에게 메시지를 출력하고 싶다. 그럼 또 소스 코드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호출해 줘야 되잖아요. 이거 뭔가 좀 번거롭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찬수에게도 길동이에게도 다 환영 메시지를 출력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함수들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서 각 사람별로 만들어서 따로따로 수행을 해주면 되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비슷한 일을 하는 여러 개의 함수를 굳이 따로 만들 필요 없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헬로우 찬수, 헬로우 길동 이렇게 호출할 수 있죠. 사람이 100명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거의 똑같은 일을 하는 함수를 100개나 작성해야 한다? 이건 뭔가 해결책이 아니다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일을 하는 여러 개의 함수를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함수를 가지고서 그 비슷한 대상에 대해서, 비슷한 일을 하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호출 시 전달받아서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위 내가 show 메시지 하기를 찬수라고 보낸다 라고 하면 hello 찬수라고 출력하도록 하고, 반면에 show 메시지 길동이라고 하면 hello 길동이라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다면, 내가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그저 show 메시지라는 하나의 함수를 호출할 때 100명의 서로 다른 대상의 이름을 전달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건 100명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이 된다 하더라도 오로지 하나의 함수로 처리를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큰 이점이 있는 것이죠. 또 이 출력할 내용이 단순히 헬로 어쩌고가 아니라 어떤 관공서 같은 데에서 혹은 어떤 조직의 기관에서 자신의 회원들에게 일정한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긴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긴 내용 중에서 그저
수신자의 이름만 바꿔줌으로써 뭔가 복잡한 일을 간단하게 처리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함수라는 구조를 배워가는 거예요. 자, 다만 이렇게 함수 호출 시 인수를 사용했다면 지금 봤더니 사람의 이름이라는 하나의 인수를 넘겨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의 인수를 어떻게 전달받을 것인가? 이 show 메시지가 받아야지 그 받은 걸 가지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변수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뭐 A, B, C, D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름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이제 name이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하나의 이름을 전달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달받은 이름을 가지고서 뭐 할 때 쓰면 되겠어요? 찬수를 넘겨주면 hello 찬수, 길동을 넘겨주면 hello 길동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바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해라 라는 의미로 이제 매개 변수를 이용한 문장을 작성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name이라는 변수에, 우리 변수라고 하면 하나의 그릇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변수에 함수 호출 시 무엇이 전달되었는지에 따라서 그 전달된 값을 가지고서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저장하고 실행을 해봅시다. 자, 현재 프로그램이 수행되었을 때 보면 여기는 함수가 정의되어지는 구문이니까 여기선 어떤 일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고 처음에 시작 출력할 것이고 그 다음에 show 메시지를 수행을 하는데 show 메시지 찬수의 호출 결과로 hello 찬수가 출력되고 그 다음에 복귀해서 show 메시지 길동 호출되면 길동을 전달해서 그 길동을 가지고서 역시 hello 길동 출력하고 다시 복귀하고 나서 프로그램의 끝을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print라는 함수도 이렇게 내가 인수로 지정한 시작이니 끝이니 혹은 이런 문자열이니 이런 것들을 각각 넘겨받아 가지고서 자체적으로 어떤 매개 변수로 넘겨받아 가지고서 주어진 작업을 수행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좀 윤곽이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의 함수를 작성을 할 때 인수를 꼭 하나만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인수를 여러 개 받는 함수로 좀 확장을 해봅시다. 현재 내가 특정 대상의 이름만 지정을 했는데 까짓것 어차피 함수로 호출할 때 넘겨줬다라고 하면 좀 더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되기 위해서 이왕 만든 함수를 굳이 hello 찬수라는 형태로만 출력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사람이 영어를 알면 hello 찬수 하면 되겠지만 이 사람이 영어를 모른다 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찬수라는 형태로 바꿔볼 수도 있겠죠. 즉 메시지를 영어로 출력하는 함수 따로 또 한글로 출력하는 함수 따로 이렇게 각각의 언어별로 다 따로 만들 것이 아니라 공통된 형식이라고 한다면 그저 메시지의 내용만 바뀌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메시지조차 인수로 전달받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수정해 보면 될까요? 자, 영상을 더 보기 전에 잠깐 멈춰놓고 한번 직접 수정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맞춰가 봅시다. 차이점이 있으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놓쳤는지, 또 헷갈리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가 지금 내가 작성할 코드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뿌듯한 마음으로 나머지 영상을 또 계속 지켜보면 되겠죠. 자, 살펴보면 현재 이름과 메시지를 두 개의 인수를 다 받도록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안녕이라는 인수를 하나 더 넘겨주기로 했다면 물론 함수 호출할 때 메시지를 먼저 넘길지 이름을 먼저 넘길지는 전적으로 함수를 작성할 프로그래머가 선택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출력 순서대로 메시지를 먼저 넘긴다라고 가정한다면 내가 안녕 찬수라고 하면 넘겨받은 메시지와 이름을 가지고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메시지라는 매개 변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녕이라는 문자열은 메시지로 전달되는 것이고 찬수라는 문자열은 네임으로 전달되어지니까
함수 안에서 출력하기를 무조건 hello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메시지라는 변수의 값과 이름을 출력해라 라는 방법을 통해서 안녕 찬수라는 내용을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호출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바꿔 볼게요. 예를 들어서 반갑다 라는 내용으로 써주게 되면 이제 show message라는 함수가 똑같이 호출되었지만 이제 반갑다라는 문자열이 메시지로 전달되고 길동이 네임으로 전달되어져서 수행되어지면 반갑다 길동이라는 형태로 출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실행해 봅시다. 자, 프로그램이 시작돼서 사용자 정의 함수 부분은 일단 수행되는 게 아니다 라고 했었고 주 프로그램에 여기 내가 주 프로그램이라고 썼기 때문에 먼저 시작되는 게 아닌 거죠. 현재 이 부분에서는 함수가 있다라고 그냥 정의만 된 것이고 얘는 함수가 호출되어야지만 수행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 그냥 건너뛰어진 거예요. 당장 어떤 처리가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print라는 함수 호출문은 실제로 얘를 동작시켜라 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시작이라고 출력이 된 것이고 그리고 나서 show 메시지를 통해서 첫 번째 동작이 두 번째 show 메시지를 통해서 똑같은 함수이지만 이제 전달하는 인수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출력 결과들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재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